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는 단순한 외교적 친선의 차원을 넘어서 군사적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북러 정상이 연이어 만나고 상호 간 군사기술 및 자원 교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냉전 시절의 단순한 형식적 동맹이 아닌 상호 실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결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 세계와 극단적인 대립 구도에 놓이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북한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군수 지원을 통해 자국의 재래식 무기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위성기술, 탄도미사일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에 대한 협력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위성 발사체 기술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연료 개발 등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분석된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기술 교류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제한적인 리스크로 막대한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처럼 상호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양국은 과거와 달리 실질적 교류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이 제공하는 무기 체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선에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다. 이미 포탄, 로켓, 구형 무기 시스템 등이 러시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예정이라는 해외 언론의 보도와 위성 사진 분석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 이상의 실질적 군수 협력 관계를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러 관계를 단순한 관계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 시나리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북러 밀착이 복합적인 안보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먼저 군사적 위협이 직접적으로 증대된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첨단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이는 현재보다 훨씬 정교하고 파괴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예컨대 유도, 정밀 타격, 장거리 순항 미사일, 전자전 시스템 등이 그 예이며 이는 한국의 기존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거나 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외교적 리스크도 심화될 수 있다. 북러 간 협력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 내에서의 북한의 입지가 일정 부분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의 대북 압박 전략, 나아가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에 균열을 줄 수 있으며 중국까지 포함한 북중러 삼각 협력 구도가 복원된다면 한국은 전략적 고립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며 이는 경제 및 안보 전반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러시아는 단순한 군사 파트너를 넘어 국제 정치 무대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유엔 안보리에서의 거부권 행사나 국제 제재 완화, 압박 등 러시아의 정치적 후원을 통해 북한은 대외적 입지를 넓히고 있다. 동시에 무기 수출을 통해 외화 확보는 물론 실전 데이터 획득, 무기, 기술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부가 이익도 얻고 있으며 이는 북한 내부 군부와 과학기술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러 관계 밀착은 단지 양국 간의 일시적 전략이 아닌 동북아 전체 안보 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로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이 군사적 연합에 가까운 협력 체계를 공식화한다면 이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대비뿐만 아니라 외교, 정보, 사이버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 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의 선택지는 넓지 않다. 군사적 확장 억제 강화, 독자적 방어 능력 고도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과의 방위 협력 강화는 물론 유럽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군사외교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을 방지하고 대북 압박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동시에 민간 차원에서도 북러 동향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시민 안보의식 제고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 모든 대응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연대가 구체화될수록 이로 인해 촉발되는 군사적 위협은 단지 전통적인 무기체계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비대칭 전력 강화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사이버전, 전자전, 정보전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해왔으며 여기에 러시아의 실전 기술과 착전 노하우가 결합될 경우 그 위협 수준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시험한 전자전 시스템, GPS 교란 기술, 사이버 침투 툴 등이 북한의 군사 인프라에 적용된다면 이는 한국의 국방망을 넘어 민간 인프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이미 간접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 러시아의 해킹 기술과 데이터 분석 체계를 일부 차용하고 있다는 정황은 과거 수차례 언론 보도와 정보기관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러한 협력이 보다 명문화되고 체계화될 경우 향후 한국의 금융 시스템, 에너지 인프라, 통신망 등을 타깃으로 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은 군사적 방어를 넘어 사이버 안보 체계 전반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북러 간 협력은 핵 및 미사일 기술 영역에서도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북한은 자국의 핵무력 고도화를 위해 고체 연료 기반 ICBM, 극초음속 미사일, 타탄두 분리 기술 등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 기술들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직접적인 기술 이전은 유엔 제재로 인해 어려울 수 있으나 제3국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한 기술 정보 교환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전략 무기의 진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북아 안보 불안정성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기 체계 외에도 북러 간 군사훈련 협력 가능성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 병사들의 실전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합동훈련 혹은 전술 세미나, 고급 지휘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군의 작전 능력과 전략적 사고의 질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 전자전 모의 훈련, 도심 내 전투 시나리오 등 러시아가 실전에서 사용한 교범을 북한이 흡수한다면 이는 한반도 전장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정보 수집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공위성과 드론, 감청 장비 등 다각적 수단을 통해 북러 군사 협력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정보 은폐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이며 북한 역시 폐쇄성을 무기로 활용하는 만큼 한국의 정보 수집 활동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공조를 통한 정보 공유, 미국 NSA 및 일본 정보 당국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대응 체계 고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북러 군사 협력은 한국의 방위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무기 시스템의 설계도나 생산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기존의 무기 수출 경쟁에서 한국의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에서 북한이 경쟁자로 부상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 전략과 기술 경쟁력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방산 수출 품목의 고도화는 물론 맞춤형 외교 전략과 패키지형 방산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한밀 안보 협력 체계 역시 북러 관계 심화로 인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 무기 거래를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미 동맹의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다. 동시에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명분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자위대 확대 등 새로운 국방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영내 군비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균형 외교를 유지하는 동시에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타자 외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호주 등과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며 북러 밀착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 삼아 그 전술과 전략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안보 시나리오에 적용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적으로도 북한-러시아 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반한 안보 교육과 위기 대응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격, 전력망 마비, 통신 두절 등 다양한 복합 위협, 시나리오에 대해 일반 시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체계화되어야 하며 이는 단지 군사적 위협이 아닌 사회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북한-러시아의 군사적 결속을 단기적 위협으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전략적 환경 변화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억지력 확보, 확장 억제 신뢰성 강화, 실질적 정보 수집 역량 확보, 그리고 외교적 고립 방지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북러 관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응도 그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구도는 점점 더 조직화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단순한 무기 거래나 외교적 지지 수준을 넘어 정보 공유, 작전 기획, 군사기술 시험 등 다방면에 걸쳐 연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위성 정보를 활용한 작전 분석, 탄도미사일 궤적 예측 및 사전 요격, 회피 기술 등에서 북한이 실질적 기술 습득을 이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황은 한국군의 방어체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을 단순한 수혜국으로만 보지 않는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한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과 일본, 나아가 미군 기지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러시아의 외교 전략 속에서 북한이 갖는 위치를 재정의하며 과거의 소극적 지원에서 벗어나 적극적 동맹 혹은 전략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향유를 넘어선다. 러시아는 국제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디지털 루블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이를 통해 기존의 암호화폐 기반 자금 유통을 보다 공식적인 국가 차원의 거래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이는 국제체제를 우회하면서 안정적인 무기 거래 및 군사 연구, 자금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안보에 있어 매우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 금융, 정보, 외교, 기술 전방위에 걸친 복합적 도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며 이는 기존의 군사 대응 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이 같은 다차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통합한 국가 통합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북러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수록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사강이 집중적으로 이해관계를 놓고 겨루는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핵 문제와 미사일 도발은 단지 한반도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그 파급력은 지역 안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거나 공동기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동북아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자국 안보를 넘어서 국제 질서의 조정자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북러 협력에 대한 국제적 경고를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외교력을 보여줘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전략적 설득력과 현실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한 대북 정책이 아닌 글로벌 외교 전략의 일부로 확장돼야 한다. 한국 내부적으로도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차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부에서는 북러 협력을 단기적 이벤트로 간주하며 지나친 위기인식을 경계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번 동향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경고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부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전체가 일관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 및 미디어 환경 또한 중요하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거나 과도하게 희화화되면 국민의 위기인식은 둔화되고 대응력이 약화된다. 특히 청년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와 위기 대응 훈련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위기 상황 대비를 넘어서 민주사회 내 정보 주권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기업 및 기술연구소, 사이버 보안 산업 등 민간 분야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러시아-북한 간의 기술 협력은 군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 기술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포함한다. 예컨대 드론 기술, 반도체, GPS 기반 시스템 등에서 민군 겸용 기술은 얼마든지 군사적 활용이 가능하며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갖는 글로벌 경쟁력이 타깃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러 군사 밀착은 단순한 이슈가 아닌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 안보 환경의 새로운 균열 지점을 의미한다.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인 군사 동맹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기술, 외교, 사이버, 정보 등 모든 분야를 총동원한 입체적 전략을 구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 위기를 새로운 질서 재편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충돌로 이어질지는 한국의 전략 수립 역량에 달려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은 새로운 국면의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 협력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거래나 외교적 수사 수준을 넘어 실제 군사 전략과 정보 공유, 장비 기술 이전, 그리고 국제사회 내에서의 정치적 연대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을 흔들 수 있으며 한국에게는 전례 없는 복합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 제재로 인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군사적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적 기술적 이득을 추구하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이로 인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군사 기술을 이전받거나 러시아산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기존의 남북 군사력, 비대칭 구도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드론 기술, 정밀 유도 미사일 시스템 등은 한국의 기존 방어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해 국제사회 내에서의 고립 상태를 타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을 통해 제재,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거나 완화하려는 시도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 전체의 대북 압박 전략에 균열을 가져오며 제재 무력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중국까지 이 흐름에 편승하게 된다면 북한은 사실상 제재 무풍지대라는 국제 정치적 완충지대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러시아 역시 북한을 단순한 수혜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군사 협력 외에도 에너지, 농산물, 철강, 희토류 교역 확대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협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내부 경제 회복과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하에서도 자생적 회복 모델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델이 다른 제재 국가들에게까지 전파된다면 국제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더불어 북러 협력은 한국의 경제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이버 보안, 위성통신,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술 교류를 통해 신속한 성과를 낼 경우 이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도 위협이 된다. 예컨대 북한의 해킹 조직이 러시아로부터
AI 기반 침투 알고리즘을 지원받는다면 한국의 금융 공공 인프라는 보다 정교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러한 북러 연대는 한미동맹, 한일협력, 한미일 3국 공조 체계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한국의 강력한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게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일본은 자국 안보를 명분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영내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은 이 가운데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점점 더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몰리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한국 사회는 북러 협력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두고 분열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단기적 쇼맨십으로 간주하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러 협력이 가져올 실질적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은 정책 결정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 전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전통적인 군사력 강화는 물론 사이버 방어, 우주 기술 확보, 인공지능 기반의 군사 시스템 구축 등 다층적인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예산 편성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국방, 외교, 경제, 정보 부처 간의 완전한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북러 협력이 실제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국지적 도발이나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드론을 이용한 공세, GPS 교란, 위성정보 해킹 등은 기존의 전쟁 개념과는 다른 차원의 위협으로 한국은 이러한 신개념 위협에 대비한 통합훈련과 시뮬레이션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는 단지 군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 아니라 민간 인프라까지 포함한 국가 전체 차원의 위기 대응 능력을 요구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이번 북러 협력을 통해 단순한 대응을 넘어 미래 안보 전략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기술 중심의 억제 전략,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방위 안보 체계, 국제사회와의 실질적 공조를 강화하는 외교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보 인식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속적 정보 제공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모든 전략은 북러의 군사적 밀착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의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촉근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은 전략적 방어 체계를 타변화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특히 기존의 한미동맹 중심의 억제 구조만으로는 다층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교리와 착전기술이 북한에 전수될 경우 이는 전통적 군사력뿐 아니라 비정규전, 심리전, 정보전 등 다양한 전술 분야에서 북한의 역량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한국의 군사 전략 및 작전 매뉴얼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한미연합훈련은 대부분 재래식 전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왔지만 러시아의 현대전 전술은 비대칭적 요소와 민군 융합 작전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를 북한이 채택하게 될 경우 한국의 대응은 단순히 무기체계를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 작전 개념 자체의 혁신이 요구된다. 특히 전방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의 비정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중위협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군수 생산 체계의 변화까지도 동반할 수 있다. 러시아는 전시 상황에서도 무기 생산과 보급이 가능한 분산형 군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이 북한에 도입된다면 전면전 발생 시 북한의 전쟁 지속 능력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수 있다. 이는 한국군의 전쟁 초기 압도 전략에 큰 제약을 가하게 되며 결국 한국군의 작전 시간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의 전자전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전수받는다면 한국의 무인기, 위성통신, 정밀유도 무기 체계 전반이 무력화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는 GPS 기반 무기 시스템, 교란 기술과 인공위성 데이터 스푸핑 기술에서 이미 실전 경험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와 유사한 전자전 시스템이 한반도에서 운용될 경우 한국은 군사적뿐 아니라 민간 인프라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은 GPS 대체 시스템 구축, 양자통신 기반 암호 체계 도입 등 새로운 정보 인프라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군사 위성 기술은 정찰 능력의 비약적 향상을 가능케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상용 위성 이미지에 의존하거나 제한적인 정찰 자산만을 운용해왔으나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고해상도 영상 촬영, 야간 적외선 탐지, 통신 감청 기능을 갖춘 군사 위성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전시 또는 평시를 막론하고 한국의 전략적 활동을 실시간으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위성 기술 확보와 더불어 위성 탐지, 회피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군사 기술과 별개로 북한과 러시아는 정치적 메시지를 국내외로 동시에 발신하고 있다. 양국의 연대는 국제사회에 대해 체제의 무력화를 시사하며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정당성과 통치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의 정상 외교를 통해
국가 대 국가라는 동등한 지위의 외교 관계를 과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에게 국제적 고립이 아니라 외교적 존재감을 강조하는 내러티브로 전달된다. 이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닌 정권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외교 전략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의 공조는 당연하지만 그 외에도 유럽연합,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야 하며 북러 연대를 견제할 수 있는 타자, 외교 틀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이 다양한 국가들과의 방산, 기술, 외교 연대를 강화할수록 북한과 러시아의 연대가 갖는 영향력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 내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제 제재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유엔 제재가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과의 연합 체제 체계를 통해 개별적으로라도 제재 효과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과 러시아 간의 해상 운송, 제3국을 통한 무역 우회로 차단, 블록체인 기반 금융 추적 시스템 운영 등 새로운 형태의 체제 수단 도입이 절실하다. 국민 차원의 대응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 보안, 정보 안보, 물리적 보안 등 모든 영역에서 시민이 위기 상황을 체감하고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안보 역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국민 안보 시스템 구도와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안보 위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해야 한다. 안보는 더 이상 군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가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야 하는 공동의 책무이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의 군사적 외교적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수다. 한국은 이 같은 상황을 단기적 위기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며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전략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기술, 정보, 외교, 군사, 민간이 모두 통합된 국가 안보 플랫폼 구축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있어야 하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질서를 설계해 나가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북러 군사협력은 점점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전략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협력이 비공식적인 수준을 넘어 정례화된 채널을 통해 상호 이익을 교환하는 구조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단기적 위협을 넘어 구조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의 방어 전략을 보완하고 다중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한 복합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는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회복이며, 북한은 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러시아는 유럽 중심의 전통 외교 전략에 집중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의 외교 안보 전략에서 점점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게 심각한 외교적 도전으로 다가온다. 북한 또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 획득, 국제적 고리, 탈피, 체제 안보 보장 등 여러 차원에서 러시아는 북한에게 이상적인 파트너로 간주된다. 양국 간 기술 이전이 공식화되거나 러시아의 군사, 고문단이 북한에 상주하게 되는 시점에는 한반도의 군사 균형은 근본적인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단순한 대응책을 넘어서 자주적 억제 전략과 외교적 고립 방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자주 국방 역량은 최근 수년간 강화되어 왔지만, 북러 연합이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 수집 능력, 우주 기반 감시 체계, 고속기동 전력, EMP 및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한 방어와 보건 능력 모두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방 예산의 전략적 재배치를 통해 전통적 무기체계의 유지보수뿐 아니라 신개념 전력 확보에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북러 협력의 영향은 군사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외교적 차원에서도 이 연대는 한국 외교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은 기존의 한미일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균형 외교, 북한에 대한 억지 전략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 게임에 놓여 있다. 이러한 다층적 외교 환경에서는 단기적인 이벤트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외교 시나리오 설계와 전략적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국제사회 내에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북러 협력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국제 공조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유엔, G20, 아시아 태평양 안보회 등 타자 간 외교 무대에서 북러 협력의 문제점을 구체적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 제재 체제의 유지와 체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한국이 이러한 외교 활동을 주도할 경우 한반도 문제는 다시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대북 억지력 확보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한편 국내적으로도 북러 협력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보다 세밀하고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군, 외교, 정보, 과학기술, 경제 등 각 분야 간의 유기적 협력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과 위기 대응 조직이 현실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합참,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범부차, 북러 대응, TF 구성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보완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시민사회가 북러 협력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기 브리핑을 통해 신뢰 기반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과도한 불안 조성과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보다는 명확한 위협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안보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통합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북러 협력은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원자재, 반도체 소재 등 전략물자 공급망이 북러 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한국의 수입 타변화 전략에 위기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과 협력국 다변화, 그리고 첨단 소재의 국산화 및 기술 독립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러 협력은 단기적 뉴스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징후이며 한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국가 안보 전략, 외교 정책, 기술 독립, 시민 참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위협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미래의 동북아 질서 속 주도권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복합적인 균형 위기 속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러 관계의 심화는 한반도 내에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응 역량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세력이 맞서는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은 선택과 집중을 강요받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단기적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하다. 군사적으로는 전방위 비대칭 전력 강화와 함께 사이버 및 전자전 대응 능력을 동시에 고도화해야 하며 정보 수집과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 위기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외교적으로는 한미일 삼각 공조는 물론 아세안 및 유럽 국가들과의 연합, 외교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외교적 고립을 방지하고 타자주의 체제 내에서 한국의 주도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국내적으로는 안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위기에 대한 사회적 보건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위기 경보를 넘어서 실제 위기 발생 시 전 국민이 일관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통합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민방위 훈련,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정보 보안 교육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협을 외부 요인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내부 역량으로 극복하려는 자세가 국가 전체의 생존력과 직결된다. 또한 한국은 북러 연대를 단지 위협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외교적 전략적 균열 속에서 새로운 협력의 틈을 발견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이 러시아의 의존도를 높일수록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잃게 되는 현상,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으로 인해 국제 제재에서 더 고립되는 구조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타자 외교와 중재, 외교의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중견국의 전략은 단지 방어가 아닌 상황을 활용하는 능동적 전술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은 한국 안보의 시험대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력과 전략적 기획 능력을 검증받는 무대가 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그 불확실성 속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와 유연한 전략이다. 한국이 준비된 국가로서 정보력과 외교력, 군사력과 기술력, 그리고 국민의 통합된 역량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면 오히려 이번 사태는 한국이 진정한 안보 독립 국가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러 군사 밀착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한국에게 구조적 안보 체계를 재정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위상을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하는 경고이자 기회다.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방어에만 급급한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중심에서 질서를 설계하고 리드하는 국가로 도약할 것인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선택의 시간이다.